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스타일 EX라고 하는 예제인데요.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 했었던 예제 중에 이제 화면에다가 가운데 그 네모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밑에 버튼들만 이렇게 잔뜩 놨었던 예제가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상자에 그 스타일을 점점 다르게 이제 변형을 주는 예제가 있었습니다. 그 예제를 이제 리액트로 재현을 해볼 거예요. 자, 화면 가운데 이제 div 태그를 하나 놓을 거예요. 이렇게 div 태그를 하나 놓을 건데 id 값도 줘놨고요. 그리고 box1이라는 클래스도 하나 준비해놨습니다. 스타일은요, 이 안에서 box1이라는 클래스, 적당히 그냥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무작위로 준 거예요. box2라는 클래스, 그리고 btn이라는 클래스도 부여를 해놨어요. 자, 일단 이렇게 스타일이 먹혀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box1 클래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요 안에 버튼들을 이제 쭉 넣을 거고요. 버튼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 전부 다 부여해 놓을게요. 자, 어렵지 않은 예제니까 조금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자, 인풋 태그로 버튼 다 부여해 놨고요. 밸류 속성으로 표시할 텍스트, 클래스로 btn 줬는데 이 btn은 그냥 간격, 마진 값으로 간격 조절하려고 부여한 겁니다. 그리고 클릭 이벤트 전부 그 익명함수 스타일로 부여를 해놨어요. 밑에 버튼들 쪼르륵 들어가 있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상자에 스타일을 부여하는 거예요. 여기죠. 자, 1번. 지금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에 id 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옛날 하던 대로요. document.querySelector 샵bybox .style.color 한 다음에 글자 색깔 적당히 바꾸시면 됩니다.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하던 코드 스타일 전혀 차이가 없거든요. 이렇게 구현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그 리스크가 뭐냐면은 이 id 값이 사이트 전체에서 고유해야 돼요, 리액트는. 그래서 그것만 이제 id 값만 다른 파일하고 중복되지 않을 그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면 기존 코드가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리액트스럽게 바꾼다면 내가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을 지정할 때 useRef라고 하는 훅을 써서 참조 변수를 만들었었어요. 이 참조 변수를 사용하면은 좀 더 리액트스러운 접근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useRef로 호출해서 참조 변수를 하나 만든 다음에 내가 제어할 대상한테 ref라는 속성으로 참조 변수를 걸어주는 거예요. 이 참조 변수를 여기다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document.querySelector라고 하는 대신에 참조 변수 이름 current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그냥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참조 변수를 적용해서 코드를 고쳐볼까요? mybox.current의 style.color를 이렇게 바꿔라. 충분히 되죠. 자, CSS를 설정하는 방법 하나 더 있었어요.
스타일.컬러라고 지정해도 되고요. 스타일 점 한 다음에 set property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과값이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직접 프로퍼티 스타일로 접근할 때는 카멜 표기법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띄어쓰기 부분을 대문자로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set property를 쓸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CSS 속성 이름을 그대로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컬러에서 빼기 기호를 쓰느냐 대문자로 바꾸느냐의 차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식을 더 선호하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각각 이렇게 색깔 달라지고요. 배경 바꾸기. mybox.current의 style.background color. 그리고 배경을 핑크색으로 바꾸는 거는 set property 써볼게요. 이 차이예요. 카멜 표기법으로 쓰느냐 아니면 원래 속성 이름을 쓰느냐. 자, 클래스 지정할 때 객체점 클래스 리스트한테 넣고 싶은 거는 add로 넣어주시면 되고 빼고자 하시는 건 remove로 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버튼에서도 add에서 이걸 박스2를 넣어주고 박스1을 뺄게요. 자, 클래스가 바뀌고 배경 색깔 바뀌고 글자 색깔 바뀌고요. 자, 사실 뭐 이 정도만 하면은 사실 리액트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네. AJAX를 제외하고는 사실 다 끝난 겁니다. 자, 이대로 끝나긴 좀 아쉬우니까 탭 EX라는 예제도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자, 이 예제에서도 이제 클릭 이벤트 구현을 해야 되니까요. use state랑 use callback 가져왔어요. 아까 앞에 예제 같은 경우는 버튼 태그에 callback 익명함수 스타일로 이벤트를 바로 걸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use callback을 쓸 수가 없었죠. 이거는 이제 use callback을 사용을 안 한 케이스고, 여기서는 따로 함수를 정의할 거기 때문에 use callback을 쓴 겁니다. 언제 함수를 정의하고 언제 익명함수 스타일로 바로 쓰느냐, 그거는 뭐 기준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이에요. 내 손에 있는 코드를 쓰시는 거예요. 자. 데이터셋 안에서 탭 컨텐트라고 하는 내용을 불러옵니다. 여기는 뭐 당연히 자바스크립트 임포트한 거니까 당연히 잘 불러왔겠죠. 에러 안 나면요. 나중에는 이게 다 AJAX로 가져올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JSON 데이터를 사용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데이터가 먼저 잘 로딩이 됐는지부터 확인을 해요. JSON.stringify라고 하는 메서드는 JSON 객체를 문자열로 바꿔줍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찍어봐요. 잘 찍히는지. 이게 잘 출력이 된다는 게 확인되면은 일단 얘 이제 빼고 이제 구현을 시작하는 거죠. 자, 일단은 버튼 그룹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div 태그로 탭 버튼 그룹이라고 만들어 주고요. 이 데이터셋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일단 배열이에요. 서브젝트라고 하는 요 키값으로 버튼에 텍스트를 뿌려줄 거고요. 컨텐트는 탭의 내용을 표시할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id 값은 고유 식별자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저 탭 컨텐트를 가지고 반복을 돌아야죠. 그리고 리턴문으로
A 태그 놔주고요. 키 속성으로는 인덱스 번호 지정해주고 href 속성에서 요 데이터셋에 있는 요 id 값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인덱스라는 속성 하나씩 넣어줬고요. 클래스 네임 부여했고 제목은 v.subject. 아직 요 이벤트 함수가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 부분 때문에 잠깐 에러가 났어요. 자, 그럼 이제 탭 버튼에 대한 이벤트 함수 정의할게요. A 태그에 대한 클릭 이벤트니까 리액트도 유즈 콜백 걸었고요.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벤트는 첫 줄에 2.prevent 디폴트 들어간다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자, 링크 클릭됐죠? 자, 그럼 여기 배경 색깔을 빼고요. 이 탭 버튼 그룹에 대해서 스타일을 좀 넣을게요. 탭 버튼 그룹 테두리 걸어주고 백그라운드 컬러 주고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링크들 글자 크기라든지 간격 같은 거 잡아주고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 색깔. 그 다음에 얘네들 중에 이제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넣어주면은 걔는 배경 색깔 다르게 바꿔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클릭 이벤트가 들어갔을 때 일단 버튼 클릭했을 때 처리부터 해보자고요. 순수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경우 자, 순수 자바스크립트 코드라면은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탭 버튼이라는 요 클래스 네임이 잘려 있어요. 이 탭 버튼이라는 항목을 다 반복 돌면서 클릭된 나 자신과 요 클래스에 대해서 지금 반복 돌고 있을 건 얘네 4개잖아요. 클릭된 나 자신과 반복문을 도는 도중에 항목 하나가 똑같으면 걔한테 액티브를 넣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액티브를 빼줘라. 이렇게 구현을 하게 돼요. 그러면 클릭했을 때 액티브 클래스가 돌아다녀요. 그럼 이걸 리액트스럽게 구현을 하면요. 상태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요 각각의 버튼한테 제가 아까 데이터 인덱스라는 값을 숨겨놨거든요. 얘를 쓸 거예요. 자, 클릭된 링크에 이벤트가 발생한 스스로에 데이터셋에서 인덱스, 데이터 인덱스 속성 값을 가져와서 일단 콘솔로 찍어서 확인해 봤고요. 이게 확인이 잘 돼서 준비한 상태 변수에다 넣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탭 인덱스라고 하는 상태 변수를 여기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럼 처음엔 0이었는데 클릭하면은 이제 값이 상태 변수가 바뀌겠죠. 이 값을 가지고 리턴을 할 때요. 리턴을 할 때 반복문에서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태 변수 탭 인덱스와 반복문에서의 i가 동일하다면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분기를 해서 상태 변수랑 동일한 항목한테는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같이 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탭 버튼 클래스만 부여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구현한 거는요.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범위 안에서만 구현을 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나중에 클래스 네임스라고 하는 또 추가 패키지가 있어요. 그 패키지를 쓰면은 그때는 요 이품은 없이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를 선택적으로 코딩으로 구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리액트의 상태 변수로 이렇게 구성이 됐죠. 자, 중요한 거는 데이터가 배열이었고요. 이 배열로 반복을 하면서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버튼들이 배열의 인덱스를 데이터 인덱스 속성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 인덱스 값을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상태 변수에 갱신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상태 변수가 관여하는 모든 부분은 링크를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별거 없습니다. 요 탭 컨텐트 갖다가 반복 도는 거잖아요. 자, 요 밑에 그냥 추형만 해볼게요. 탭 컨텐트에 상태 변수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 서브젝트를 출력해라. 그 다음에 탭 컨텐트에 탭 인덱스 위치에 있는 컨텐트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요 상태 변수는 클릭 이벤트가 생기면 갱신되잖아요. 그러면 클릭 이벤트가 상태 변수를 바꾸는 것만으로 여기 있는 내용은 자동으로 계속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요. 굉장히 리액트스러운 접근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살짝 디자인만 더 가미시키기 위해서 div로 묶어줄게요. 그럼 이제 탭페이지라는 클래스에 대한 CSS만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요 예제는 이게 구현 방법 첫 번째예요. 자, 요 탭 EX라는 예제를 보시면요. 요 안에서 스텝 1과 스텝 2로 나눠져 있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요 스텝 1이에요. 자, 저도 파일 하나 복사했고요. 요 예제를 업그레이드를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탭 인덱스라는 값이 바뀌었을 때 서브젝트와 컨텐트라는 내용이 지금 거기에 대한 후속타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use 메모라는 리액트 훅을 또 가져오겠습니다. use 메모요. 이 use 메모는 유즈 스테이트로 관리하는 상태 값이 바뀌었을 때 거기에 대한 후속 처리로 다른 변수까지 바꿔야 될 때 그때 쓰는 훅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냥 여기서 set 탭 인덱스가 바뀌었으면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여기서 let subject와 let content를 이렇게 준비하고요. 이렇게 준비하고 여기서 subject는 탭 컨텐트에서 탭 인덱스의 위치에 해당하는 걸 넣어라.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왜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컨텐트는 서브젝트와 컨텐트. 이렇게 해서 요 서브젝트와 컨텐트를 출력하면 왜 안 되느냐. 제의가 빠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여기다 그냥 다이렉트로 출력을 해볼게요. 서브젝트, 컨텐트. 얘가 탭 인덱스를 바꾸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럼 그 변수가 바뀐 다음에 그 변수 받아갖고 그냥 다른 변수 쓰면 되잖아요. 안 나오죠? 탭 인덱스가 바뀌기 전에 로그 찍는 거 비포. 자, 이거는 지금 안 바뀐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필요 없죠? 탭 인덱스가 바뀐 이후에 애프터. 네, 배포자는 여기 제가 인덱스라고 해놨네요. 탭 인덱스가 맞는 건데. 자, 비포 애프터. 자, 잘 보세요. 자, 탭 인덱스 상태 변수를 출력하는데 비포 처음에 0이었어요. 그럼 얘를 호출하면은 클릭된 링크에 대해서 이제 클릭된 링크에 해당하는 값을 2로 바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애프터 찍어 보면은 여전히 0이에요. 왜냐면은 상태 변수를 갱신하는 거는 비동기 처리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전체 흐름하고 상관없이 저기 뒷방에서 별도로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도 작업이 끝났다라는 보고를 받아야 돼요, 따로. 그렇기 때문에 유즈 훅을 쓰는, 유즈 메모를 쓰는 겁니다. 자, 서브젝트와 컨텐트라는 상태 변수를 만드는데요. 얘가 탭 인덱스가 바뀌면은 작동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탭 인덱스가 바뀌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뽑아오는데 탭 컨텐트 자체가 지금 이렇게 생긴 제이슨이잖아요. 탭 컨텐트 안에서 탭 인덱스에 해당하는 원소를 가져오는데 여기서 서브젝트와 컨텐트만 구조분해해서 받은 거죠. 이렇게 하면은 요 서브젝트와 컨텐트는 탭 인덱스가 바뀌었을 때 그걸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얘가 변경되면 거기에 반응해서 실행돼요. 네, 그러면 이제 상태가 이렇게 갱신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클래스 네임스 패키지를 추가로 가져옵니다. 자, 배포해드린 프로그램으로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이 클래스 네임스라는 패키지도 같이 깔립니다. 얘를 사용하면요,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자바스크립트를 구현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 구현할 때 클래스를 이렇게 if문 같은 걸로 분기해서 처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아까 실습 예제고요. 조건부 클래스 이름 만들기입니다. 클래스 네임스라는 함수한테 제이슨을 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첫 번째 클래스는 true, 무조건 나와요. 액티브라는 클래스는 이 조건식을
잘 보시면 돼요. 이 조건식이 참이 될 때는 얘가 등장하는 거고 참이 안 되면 등장을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CSS를 표현하기 위한 조건식을 구성하신 다음에 클래스 네임에다가 요 변수를 걸어 놓으시면 조건부 CSS가 만들어집니다. 잘 작동하죠. 자, 상당히 이제 리액트스러운 예제예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아까 그 유튜브 영상에서 봤었는데 하나는 동의하고 하나는 동의 안 한다. 예, 그런 얘기를 아까 드렸었는데요. 그 유튜브 영상에 나왔었던 내용을 요 예제에 이어서 한번 썰어 풀어 볼게요. 제가 이제 공부하실 때 이제 물론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좋은 내용 많이 다루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게 검증이 안 됐어요. 그 제가 오늘 봤었던 쇼츠의 내용이 뭐냐면은 상태 변수를 사용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용할 때 유즈 메모 같은 거에 대해서 강박을 느낀다. 상태 변수가 사용되면은 그냥 굳이 유즈 메모 같은 거 쓰지 말고 상태 변수가 갱신될 때 쓰려면 그냥 써도 되지 않느냐. 콘스트 렛으로 할까요? 렛 서브젝트랑 컨텐트를 변수 이름이 탭 컨텐트였죠. 탭 컨텐트에 대해서 탭 인덱스 번째 객체를 갖다 이렇게 그냥 쓰면 되지 않느냐. 왜냐면은 리액트는 상태 변수가 바뀌면 이 컴포넌트 자체를 재실행하잖아요. 그럼 어차피 여기가 다시 실행될 거 아니냐. 그 얘기거든요. 아마 요 예제는 잘 이렇게 하면 잘 작동할 거예요. 잘 작동하죠. 잘 나와요. 근데 이게 제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다짜고짜 출력하면 모르겠는데 이걸 어떤 메서드를 써서 출력할 때 이럴 때 눈으로 봐서는 잘 작동할 것 같아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눈으로는 잘 작동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면은 저도 리액트 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리액트만 했을 때는. 상태 변수라고 하는 거는 항상 비동기예요. 그래서 리액트는요, 이게 쭉 실행이 되면은 여기가 작동을 하건 말건 일단 넘어가요. 그래서 실제로는 상태 변수가 생성되기 전에 여기가 먼저 한번 실행이 돼요. 출력이 한번 먼저 돼요. 그러니까 상태 변수가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브젝트랑 컨텐트는 둘 다 undefined일 거라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밑에서는 undefined에 대한 메서드를 호출했기 때문에 일단은 에러예요. 그리고 나서 상태 변수가 갱신이 되면은 여기가 재실행되니까 그 다음에 새로 고침되면서 에러가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에러가 벌써 한번 지나갔어요. 그게 리액트에서는 티가 안 나요. 근데 넥스트에서는 이 상황이 생기면 뻗어요. 그냥 바로 프로그램이 뻗어버려요. 왜냐면 백엔드에서 에러가 나거든요. 걔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면서 에러가 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위험한 코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서 댓글을 쓸까 말까 하다가 에이,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놀아라 그런 게 안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거 보실 때 이런 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잘못된 정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태 변수가 갱신되는 게 비동기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함부로 못할 텐데 하나는 지금 그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이 한 말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보다 구독자가 많더라고요. 자, 요번 글씨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제 2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니까 4시 10분에 뵙죠.